왜 갑자기 명품을 팔겠다는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돈 필요해요. 오늘은 제가 안 쓰는 명품 가방들을 싹 다 정리해가지고 판매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드는 가방들이 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시즌백들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런 가방들도 다 처분을 해서 좀 유용한 가방으로 바꿀까 해요. 그래서 지금 챙겨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가방들을 놔두는 공간이거든요. 좀 너무 지저분하지만 워낙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안쪽으로 다 밀어 넣고 안 보이게 해놓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좀 안 쓰는 것들 추려가지고 그 가방에 넣어서 가볼게요. 안 쓰는 거 대충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가방에 일단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루이비통 가방 이거 시즌백이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샀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예뻐서 처분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작고 제가 크로스백을 잘 안 매는데 손으로 들기에 이거 조금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 가방도 포인트인데 여기 참이 진짜 예뻐요. 가방 끈에 이런 조그만한 참이 붙여져 있는데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안에 화장품이 좀 있어가지고 팔릴지 모르겠네요. 안 팔리면 뭐 제가 써야죠. 일단 다 들고 가서 확인해보고 팔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보내줄 때가 온 것 같아요. 빈티지 샤넬백. 요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좀 오래전에 산 제품인데 이것도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게트백도 제가 보내주려고 합니다. 안에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가시기를. 이거 굉장히 예뻐요. 20대 초중반 분들이 매시면 정말 러블리하고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산 가방도 판매를 하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올 트위드백 백팩이고 굉장히 예쁜데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너무 예쁘기 때문에 가서 가격을 좀 잘 받을 수 있으면 판매하고 아니면은 다시 가져와서 제가 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엑스보이프렌드가 사준 가방이었는데 정말 잘 맸거든요. 색깔도 너무 예쁜 쨍한 에나멜 컬러여가지고 이것도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잘 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아직도 살짝 고민되긴 해. 귀엽잖아요. 그리고 가방 끈도 들어있는데 양면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쓰임새가 좋은 가방이긴 하지만 잘 안 들게 돼가지고 판매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팔아보려고요. 아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아 이거 팔까 말까 진짜 고민되는데? 근데 고민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옷을 보통 까만색 위주로 입다 보니까 이 가방이 조금 애매해요. 이 참도 골드 컬러여가지고 제가 평소에 잘 입는 옷이랑은 매치가 안 되는 느낌? 아 진짜 색깔 너무 예쁘다. 그쵸? 그리고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조그매가지고 크로스백인데 이 반짝거림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그런데 실제로 맨 게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잘 안 맬 것 같아서 팔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미니백을 잘 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일단 사이즈가 조금은 있어야 잘 들게 되는 느낌? 제가 몇 년 전에 제 셀프 생일 선물로 샀던 가방이거든요. 이거 공방 시즌백이어가지고 만듦새도 정말 예쁜데 이 색깔도 아까 디올 가방처럼 제가 이런 색깔 옷을 잘 안 입어가지고 잘 안 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시즌 공방 라인들이 다 골드빛이 정말 강한 체인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맬 것 같아가지고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숄더백으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매면은 진짜 예쁘거든요? 또 예쁘잖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약간 추구미도 바뀌고 거의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안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 가방은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이득이긴 하거든요. 시즌백이어가지고 좀 빨리 팔 걸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드는 거 있으시면 그냥 바로바로 팔아버리세요.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사실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거는 소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런 갈색깔 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웜톤 옷을 입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 같이 들려고 요거는 보관하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빈티지 디올인데 마스터피스야. 이 걸작입니다. 여기 막 자물쇠도 이렇게 있고 만듦새가 정말 좋아서 요거는 보관. 그리고 요거는 로에베 크로스백인데 저렴하게 구입해서 잘 쓰다가 제가 어깨가 안 좋아지면서 크로스백이나 백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제가 어깨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거의 핸드백 위주로 들고 다닙니다. 크로스나 어깨에 무리가 가는 그런 제품들은 거의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고,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핸디 미니 가방인데 요거 되게 제가 아끼던 가방이었거든요.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는 가방이 이제는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 제가 이런 골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들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끈도 따로 구입을 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로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추구미도 많이 바뀌고 점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안 좋아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런 예쁘다 하면 그냥 샀는데 이제는 작은 이런 디테일까지 보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쉬운 거는 5년 전에 나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로고가 금장으로 된 건 사지 마라, 은장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그 금장이 주는 임팩트도 있지만 제가 옷을 거의 까만색을 입고 제가 쿨톤이다 보니까 장신구들이 거의 다 실버거나 화이트 골드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진짜 작은 디테일에도 집착을 하는데 이런 화이트 골드 계열이랑 이런 가방이랑 같이 있으면 저는 진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절대 못 참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는 이제 은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물론 예쁜 제품이 있으면 또 금장을 사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진짜 대박, 저 이 지갑도 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산 명품 제품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넣으면 너무 주머니가 이렇게 커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갑은 그래서 원래 쓰던 제품으로 다시 쓰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박스랑 영수증이랑 다 있거든요. 요거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볼게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도 팔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런 헤어핀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또 알게 된 게 저는 헤어핀을 잘 안 하고 머리띠를 오히려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고 가볼까요? 샤넬도 있어요. 와, 이것도 팔고 싶어. 하려나? 이런 마음 안 돼. 바로 팔아야 돼. 이러면 안 돼. 바로 판매해야 돼. 하려나 하면 이제 가격만 점점 1년 지나갈수록 감가상각되는 거죠. 요거랑 다 가져가 볼게요. 요거 4개 가져가 볼게요. 가격을 많이 못 받아도 그냥 요거는 팔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것도 있었네요. 한 번도 안 쓴 지갑인데 쓸 것 같은데 일단 가져가 볼게요. 얼마나 쳐주는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이제 팔러 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명품을 팔겠다는 생각이 들었냐 하면 뭐랄까, 제가 드는 가방은 좀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저 돈 필요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저랑 경제권을 합쳤거든요. 모든 거를 오픈하고 모든 돈 관리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이 뭔가를 사고 싶을 때도 그렇고 반대로 제가 뭔가를 사고 싶을 때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게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권 안 합치신 분들은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경제권을 합치게 되면은 이제 돈 가계부도 쓰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큰 돈이 나가거나 뭔가 짜잘짜잘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괜찮은데 뭐 고가의 물품을 산다거나 했을 때는 상대방 서로의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제가 안 쓰는 명품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확보를 해둔 다음에 나중에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남편한테 나 근데 명품 팔았으니까 이 돈으로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합리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좀 팔러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했어? 그럴 거면은 원래 살던 것보다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냐? 나의 그 선택 뭐라고 할까? 나의 자유? 뭔가 구매하는 것에 대한 자유, 돈을 쓸 자유? 이런 게 있다가 이제 결혼하면은 없어지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보면은 내 돈 내가 쓰는데 뭘 뭐라 해?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삶이 좋은 것 같아요. 낭비도 조금씩 줄여지고 그런 돈에 대한 얘기들도 남편이랑 많이 하게 되면서 그리고 미래 계획도 같이 세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요렇게 내가 사고 싶은 거를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한테 뭔가 말 안 하고 막 자기 명품 사고 자기 막 게임기 사고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불필요한 낭비를 좀 막아주고 원래 같으면은 이거 사고 싶다 하면은 바로 거의 사버렸는데 지금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 전까지도 몇 번이고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한가? 예뻐서 사고 싶어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 번 거치고 안 사게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은 사고 싶은 게 없는데 뭔가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거 팔아놓으면 좋으니까 경제권을 결혼을 하고서도 합치는 부부들도 있고 안 합치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지금 합쳐서 너무 좋기 때문에 합치는 거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돈 관리를 했으면 싫었을 수도. 다행히 남편이 이제 자기는 일만 집중하고 싶고 집안일은 이제 저한테 다 위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게 저희한테는 잘 맞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도착했고요. 오늘 목표 판매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과연 1,000만 원에 얼마나 근접하게 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제가 가방 챙길 때는 못 봤는데 ABC 디올백에 제가 제 이름으로 참을 해놨더라고요.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하트만 남겨두고 싶었는데 이게 원래 참 3개가 기본으로 주는 거라서 3개는 있어야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하트 PS로 바꾸고 U를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알루라는 업체를 이용했는데 이 중고 명품 업체를 일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 광고로 뭐 100% 매입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보통 다른 중고 명품 업체들은 매입을 잘 안 해주거든요. 보통은 위탁 판매해가지고 그 제품 맡기고 팔렸을 때 수수료 일부 제하고 금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매입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예약을 해서 갔고 1대1로 매입 금액을 봐주셨는데 여기서 매입한 제품들은 한국이 아니라 해외로 가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 분이 구석구석 촬영을 하셔가지고 일본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매입 금액을 측정을 해주는 곳이어가지고 시간은 총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17개 제품이시거든요. 네. 이 중에서 저희 액세서리류가 금액이 안 나와가지고 네네네. 매입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몇 개는 조금 빠졌어요. 네. 그 중에 금액 이제 샤넬 지금 맨 처음 아코디언으로 되어 있는 핑크색 가방. 이거요? 네. 요게 177만 원 네. 나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싱글로 되어 있는 핑크색 얘가 144만 원. 레이디 디올. 네. 미니 139만원, 트위드 백팩 124만원, 루이비통 139만원이고 네. 얘가 57만원이세요. 네. 그리고 펜디 지금 미니백 네. 이 48만원, 네. 그리고 로에백 31만원 네. 이렇게 나오셨고, 그리고 밑에 액세서리인데요. 네. 샤넬 지금 WC 이거 반짝이는 거보다. 네네네 반짝이는 거 걔가 169만원. 네. 지금 샤넬 그 다음 코인 핑크색으로 돼 있는 거 걔가 52만원이고요. 디올 지갑. 지금 38만원. 미우미우 이어링이 6만원. 그리고 펜디 스트랩이 5만원
5만 원 이렇게 나오셨고 네. 얘네들은 지금 매입불가라고 하네요. 네네. 그러면 총 얼마예요? 지금 금액 나온 것만 총 하시면 1,124만 원 나오셨어요. 샤넬을 제일 가격 높게 쳐주네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이 제일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에르메스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좀 잘 나오고 아. 그다음에 샤넬 이렇게 좀 잘 나오고. 인스타에 그 가방 다 팔러 왔다고 막 올리니까 지인들이 저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가방 왜 파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도 심지어 연락 와서 가방 왜 팔아 이러길래 아니 그냥 팔아가지고 안 쓰는 거 팔아가지고 새 거 사게 이랬더니 답이 없네요. 여러분 1,139만 원 받았습니다. 와 잘 받는 거 맞죠? 제가 1,000만 원 예상한다 했잖아요. 근데 가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왜 1,000만 원을 예상했냐? 제가 몇 년 전에 7년 정도 전에 생로랑 가방을 한번 판 적이 있거든요. 구구스에 가져가서 팔았는데 그때 가방이 엄청 비싼 건 아니었는데 100 얼마짜리였단 말이에요. 한 150? 아무튼 100만 원 중후반대 가격의 가방이었는데 그거를 거의 바로 팔았는데도 40만 원 딱 받았었어요. 그래서 40만 원이라길래 제가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야 어차피 너 안 들어 그냥 지금 파는 게 제일 돈 많이 주니까 그냥 팔아 라고 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중고로 명품을 팔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기대치가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빈티지 제품도 많았고 가방을 험하게 쓰는 편이어가지고 가방 퀄리티가 좀 안 좋은 제품들도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도 다 매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완전 만족했어요. 국내 업체들은 보통 매입을 잘 안 해주거든요. 샤넬, 에르메스 같은 것만 매입을 해주고 다른 거는 다 위탁으로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매입 전문이어가지고 진짜 싹 다 매입해줍니다. 그 가격이 좀 낮을지언정 어쨌든 다 매입을 해줘가지고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 오늘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샤넬, 에르메스를 사라 였던 것 같아요. 이 샤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가져간 핑크 색깔 바게트백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한 7년 전쯤에 중고로 120만 원을 주고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30만 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오늘 144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6만 원으로 저 샤넬 가방을 몇 년 동안 빌린 거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 디올 가방 같은 거는 감가가 너무 심해가지고 산지 얼마 1년도 안 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감가가 너무 심해가지고 팔지 말까 했는데 아니야 팔아야 돼. 어차피 안 들어 해가지고 그냥 전부 매입해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대박인 게 무슨 계약서 같은 거를 적고 바로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또 팔 게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 팔 게 있으면 또 팔러 올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집에 안 쓰는 제품, 안 쓰는 명품 같은 거 있으면은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어차피 지금 근 1, 2년 동안 안 든 제품은 거의 안 들 확률이 높아.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지 언제 올라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어봤는데 앞으로는 간간히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 디올만 몇 대가 아니었어. 근데 디올이 감가가 심하더라. 그걸로 내 사고 싶은 거 사도 되지? 응. 응.